오늘 이야기는 조금 무거울 수도 있어. 하지만 그만큼 소중한 깨달음을 담고 있는 이야기야. 44살 박영희, 평범한 워킹맘이었던 그녀가 죽음 앞에서 발견한 인생의 진짜 의미에 대한 이야기. 혹시 너도 매일이 그저 지나가는 시간이라고 느끼고 있다면 조금 더 집중해서 들어봐. 박영희, 44세. 난 누구보다 바쁘게 살았어.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중학생 쌍둥이 도시락 싸고 회사 가서 10시간 일하고 퇴근하면 아이들 학원 픽업에 저녁 준비까지. 주말에도 마찬가지였지. 밀린 집안일, 아이들 학원 상담, 시댁 안부 인사. 하루하루가 할 일에 쫓겨 지나갔어. 언제부터인가 나는 없어지고 엄마, 과장, 며느리라는 역할만 남았구나. 이런 생각을 가끔 했지만 그게 어른의 삶이라고 여겼어. 모든 엄마들이 이렇게 살고 있다고. 이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어. 2023년 3월, 샤워를 하다가 왼쪽 가슴에서 작은 멍울을 발견했어. 처음엔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지.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스트레스성이겠지. 하지만 2주가 지나도 사라지지 않았어. 남편한테 말했지만, 괜찮을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 라는 대답뿐이었어. 결국 혼자 병원에 갔어. 의사 선생님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지. 좀 더 정밀한 검사를 받아보세요. 검사 결과를 듣기 위해 진료실에 들어갔을 때 의사의 첫 마디가 아직도 귀에 생생해. 유방암 2기입니다. 다행히 림프절로의 전이는 없어 보이고요. 그 순간 시간이 멈췄어. 귀에서는 윙윙거리는 소리만 들렸고 입안이 바짝 말랐어. 암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지. 죽는 건가? 아이들은 어떡하지? 남편은? 부모님은? 의사는 계속 설명하고 있었지만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어. 그저 한 가지 생각만 들었어. 내가 죽을 수도 있구나. 집에 가는 길이 이렇게 길게 느껴질 줄 몰랐어. 평소 같으면 20분이면 도착할 거리가 몇 시간처럼 느껴졌지. 아이들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까? 남편에게는, 부모님께는. 그날 밤 남편과 아이들에게 말했어. 중학교 2학년 쌍둥이 지민이와 지혜가 울음을 터뜨렸을 때 비로소 현실이 되었어. 엄마, 죽으면 안 돼. 엄마 없으면 어떻게 살아? 아이들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내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처음으로 깨달았어. 항암 치료를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죽음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봤어. 만약 내가 6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면 무엇을 하고 싶을까? 그동안 미뤄왔던 것들이 떠올랐어. 부모님께 사랑한다 말씀드리지 못한 것,
아이들과 진짜 마음을 나누는 대화를 하지 못한 것, 남편과 연애할 때처럼 설레는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것, 저 당암 치료를 받고 입원했을 때 병실 옆 침대에 할머니가 말씀하셨어. 딸아, 아픈 게 선물일 수도 있단다. 네? 나도 암 걸리고 나서야 알았어. 그동안 얼마나 소중한 것들을 놓치고 살았는지. 건강할 때는 당연한 줄 알았던 것들이 얼마나 고마운 건지. 그때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어. 아픈 게 선물이라니.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알게 됐지. 두 번째 항암 치료 후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했어. 처음에는 몇 가닥씩, 그러다가 손으로 쓸어 넘기기만 해도 우수수 떨어졌지. 거울 앞에서 대머리가 된 내 모습을 보며 엉엉 울었어. 내가 이렇게 못생겨도 괜찮을까? 남편이 여전히 사랑해줄까? 하지만 이상하게도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걸 깨달았어. 머리카락이 있든 없든, 살이 찌든 빠지든, 그런 건 정말 사소한 일이었어. 어느 날 새벽 4시 통증 때문에 잠에서 깼어. 진통제를 먹고 침대에 누워 있는데 갑자기 고요함이 느껴졌어. 창문으로 새벽 공기가 들어오고 저 멀리서 새소리가 들렸어. 그 순간 깨달았지. 아, 나는 지금 살아있구나. 그 전까지는 살아가는 것이 당연했어. 숨 쉬는 것도, 걷는 것도, 밥 먹는 것도, 모든 게 당연했지. 하지만 그 새벽,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온몸으로 느꼈어.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어. 20대 젊은 엄마도 있었고, 70대 할아버지도 있었지. 모두 다른 암을, 다른 단계를, 다른 상황에서 겪고 있었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어. 모든 사람이 살아있음에 감사해 하고 있었다는 것. 선생님, 오늘 치료받고 집에 가서 손자 얼굴 볼 생각에 벌써 기뻐요. 저는 오늘 남편이랑 공원 산책하기로 했어요. 작년 이맘때는 너무 바빠서 그럴 시간이 없었거든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깨달았어. 진짜 행복은 거창한 것에 있지 않다는 걸. 6개월간의 항암 치료가 끝나던 날,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 치료 결과가 아주 좋습니다. 암세포가 거의 사라졌어요. 그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 기쁨의 눈물이자 감사의 눈물이었지. 그리고 깨달음의 눈물이기도 하고. 나는 두 번째 삶을 선물 받았구나. 치료가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왔을 때 모든 게 다르게 보였어. 아침에 눈 뜨는 것부터가 감사했어. 오늘도 하루를 시작할 수 있구나. 아이들이 엄마 아침 뭐야? 라고 투정 부려도 짜증이 나지 않았어. 우리 애들이 건강해서 투정도 부리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지.
회사에서 상사가 야단을 쳐도 동료가 뒷담화를 해도 예전처럼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어. 이런 일로 화낼 시간에 차라리 감사한 일을 찾자. 무엇보다 가족과의 관계가 달라졌어. 아이들과 대화할 때 진짜로 들어주기 시작했어. 성적 이야기, 진로 이야기가 아니라 아이들의 마음 이야기를. 엄마, 요즘 친구 관계에서 좀 힘들어. 그래? 어떤 게 힘든데? 예전 같았으면 공부나 열심히 해 라고 했을 텐데, 이제는 아이의 마음을 먼저 들어주게 됐어. 남편과의 관계도 변했어. 결혼 17년 만에 처음으로 사랑한다고 말했어. 갑자기 왜? 갑자기가 아니야.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고마워. 내 곁에 있어줘서. 이제 작은 것들이 눈에 들어와. 아침에 마시는 따뜻한 커피 한 잔. 퇴근길에 보는 노을. 주말 오후 소파에서 듣는 아이들의 웃음소리. 예전엔 당연했던 것들이 이제는 모두 선물처럼 느껴져. 친구들이 물어봐. 암 걸린 걸 후회하냐고. 이상하게도 아니 라고 답하게 돼. 물론 아프고 힘들었지만 그 과정에서 얻은 깨달음이 너무도 소중하거든. 치료가 끝난 지 2년이 지났어. 정기검진에서도 계속 좋은 결과가 나오고 있고, 머리카락도 다시 자랐고, 체중도 원래대로 돌아왔어.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마음이야. 매일 아침 일어나면 오늘 하루도 감사합니다 라고 중얼거려.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말이야. 일에 쫓기던 예전과 달리 이제는 의미를 찾으며 살고 있어. 회사에서도 후배들에게 일도 중요하지만 건강과 가족이 더 중요해 라고 말해주곤 해. 요즘은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어. 항상 하고 싶었지만 미뤄뒀던 일들을. 그림 그리기를 시작했어. 하루 30분씩이지만 그 시간이 너무 소중해. 그리고 같은 병을 앓았던 환우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 모임에도 참여하고 있어.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함께 웃고 울면서 진짜 깊은 연결감을 느끼고 있어. 지민이와 지혜에게 가끔 말해줘. 엄마가 아팠을 때 많이 무서웠지? 하지만 그 덕분에 엄마는 정말 중요한 걸 배웠어. 우리가 함께 있는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너희들도 커서 힘들고 바쁜 일들이 많을 거야. 하지만 가끔은 멈춰서 생각해봐. 지금 이 순간 너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들인지, 주변에 얼마나 감사한 것들이 많은지. 난 이제 알 것 같아. 인생의 본질이 무엇인지. 성공하는 것, 많은 돈을 버는 것, 남들보다 앞서가는 것. 그런 건 중요하지 않다는 걸. 진짜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에 감사하며 사는 것. 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내가 살아있다는 것 자체를 기적으로 여기는 것. 지금까지 44살 박영희의 이야기였어.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살고 있어. 숨 쉬는 것, 걷는 것, 잠에서 깨어나는 것. 모든 게 당연한 줄 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기적이야.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부터 감사해야 할 일이라는 걸. 우리는 잊고 살고 있어. 거창한 성공이나 큰 성취가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니야. 아침에 마시는 커피, 가족의 웃음소리, 친구와의 안부 인사. 이런 일상의 작은 순간들이 진짜 행복이야. 죽음 앞에서 사람들이 후회하는 건 더 많은 시간을 일했어야 했다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냈어야 했다. 돈이나 명예는 가져갈 수 없지만 사랑은 영원히 남는 거니까. 우리는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며 살아. 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건 오직 지금 이 순간뿐이야. 이 순간을 온전히 경험하고 감사하는 것. 그게 진짜 사는 거야. 아무도 아프고 싶어 하지 않아. 하지만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야 깨달을 수 있는 진리들이 있어. 어둠이 있어야 빛의 소중함을 알 수 있듯이 아픔이 있어야 건강의 감사함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영어로 현재는 프레젠트라고 해. 선물이라는 뜻이기도 하지. 정말 그래. 오늘 하루하루가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야. 그 선물을 어떻게 풀어볼지는 우리의 선택이고. 박영희의 이야기를 들으며 너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혹시 지금 너도 바쁜 일상에 쫓겨 정작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 매일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감사할 줄 모르고 살고 있는 건 아닐까?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한번 생각해봐. 오늘 하루 중에 감사한 일이 몇 개나 있었는지. 어쩌면 생각보다 훨씬 많을 거야. 아침에 눈 뜬 것, 따뜻한 물로 샤워한 것, 맛있는 밥을 먹은 것, 사랑하는 사람과 안부를 주고받은 것. 이 모든 것이 기적이고 선물이야. 영희가 그랬듯이 우리 굳이 아프지 않더라도 이런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을 거야. 매일 아침 일어나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라고 말해봐. 처음엔 어색하겠지만 점점 진심이 될 거야. 기억해. 너의 존재 자체가 이미 기적이라는 걸.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다는 걸. 오늘 밤 꿈에서는 정말 소중한 것들이 보이길. 그리고 내일 아침엔 더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길. 꿈속에서 또 만나자.